안녕하십니까. 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공영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패의 정의가 뭘까? 그 실패라는 게 혹시 실패 얘기하면 뭔가 이미 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본인의 성공을 좀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실패도 했어. 그렇지만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성공했어라고 하는데 사용되는 그냥 일종의 그런 무용담 같은 건 아닐까? 그러면 실패에 그런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을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고요. 목표했던 일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저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와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패라는 게 목표했던 일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면 실패는 목표했던 일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 그럼 목표는 뭘까? 목표가 뭔가요? 목표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래서 또 목표를 찾아봤습니다. 목표란 뭘까?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상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실패는 목표한 일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니까 거기에 목표라는 사전적 의미를 딱 대입을 하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실패다. 그러면 나는 뭔가 목표를 언제 정했고 그 목표가 뭔가라는 걸로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표를 낮게 설정하면 저는 다 성공한 것 같고 목표를 엄청나게 높이면 저는 하나도 성공을 못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가 어떤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설정 목표에 이제 귀속되는 거라고 하니 다만 저는 실패 세미나가 아니라 목표 세미나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요 페이지를 쓰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인 그런 어떤 경제적인 압박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저의 10대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아홉수는 당연히 돈벌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만드는 거를 워낙에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로봇 만들면서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고를 가서 빨리 기술을 습득해서 빨리 이제 기업체에 가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했는데 저의 첫 번째 실패죠. 저 나름대로 공업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해서 뭐 캐드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컴퓨터 그래픽스도 배우고 그때 가서 그 시절에 뭐 산업기사 자격증 이런 것도 막 공부를 했고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공업고등학교를 준비를 했는데 목표가 제 공업고등학교 진학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저는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 대목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패라는 거는 절대 뭔가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 때. 그래서 제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제 인생의 두 번째 목표를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제가 유학 딱 갔더니 저 때는 뭐 제어, 뭐 로봇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지배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강력해서 사실은 정말 죄송하게도 저를 추천해 주신 저 로봇 분야, 제어 분야 지도 교수님께 바로 안 가고 나노 분야 교수님 6분한테 가서 읍소를 합니다. 제발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나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6분의 눈에는 아니 여태까지 실적이 다 로봇인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냐 뭐 이러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6분이 전부 다 저를 거절해 주셨어요. 제가 교수가 되고 싶었으니까 박사학위 취득을 하고 이게 뭐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박사 받았다고 교수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18개의 교수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고 그중에 5번의 면접을 봤는데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제 모교인 서강대학교에서 불러주셔서 2011년도에 29살의 나이에 이제 제 교수가 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온 저희 학생들을 위한 돈벌이 걱정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따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비를 따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계속 제안서 내고 가서 발표 평가 받고 이래야 됐던 거죠. 그래서 52건의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3년간 52건이면 사실 3주마다 한 번씩 제안서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목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어야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수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는 성공을 했잖아요. 실패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 교수가 되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성공을 했는데 그 자체로 와 나는 성공했다 행복해라는 게 그렇게 막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현실의 벽 앞에 서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오히려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실패는 하기 싫지만 오히려 성공도 하기 싫은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연구 그래서 제 그때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로보틱스 포 베터 라이프로 정했습니다. 저는 로봇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보틱스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말자. 그렇지만 그 목표는 항상 누군가의 삶을 좋게 하는 그런 데 사용되고 싶다라고 해서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려면 창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SG 메카트로닉스라는 기업을 2014년 9월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 때 정말 창업을 하면서 너무 많이 깨달았고 그다음에 창업 2년 차가 됐더니 저의 신용으로 부채가 5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부채라는 멋있는 이름이 됐지만 빨간색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억이 이제 저한테 딱 신용이 걸려 있고 아예 재활을 위한 그러니까 재활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딱 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려면 열정보다는 냉정해야 되고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해야 제가 처한 상황과 제가 가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제가 저에게서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남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결국에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 막연한 열정을 부리게 되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보다는 냉정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일이 된다는 거를 느끼게 되니까 근데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한자로 하면 마음 감자에 움직일 동자니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 감동이라는 거는 이성보다는 감성이다라는 거를 저 때 깨닫게 되죠. 그때 기술 가치 저희가 가졌던 기술 가치를 200억 원으로 인정을 해주셔서 그래서 30억 원의 투자를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억 따위는 이제 한 방에 갚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은행 가서 여기 있습니다 돈 이러면서 딱 그 대출을 갚는 그 순간.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은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제 스스로 뭔가 돌파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오늘 참 많은 분들의 성함을 차마 밝히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뭔가가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재미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목표 아직 이루지 못한 그리고 영원히 이룰 수 없는 목표인 로보틱스 포 베터 라이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